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 주제는 12지지 변화의 첫 번째 주제로 지지에 감춰진 천간을 의미하는 지장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10천간과 12지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지 속에 감춰진 천간의 기운인 지장간을 공부할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를 하늘, 땅, 사람의 천지인의 삼원을 상정하였는데 사주 명리에서도 삼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하늘에 해당하는 것은 천간, 땅은 지지, 지지 속에 감춰진 하늘의 기운인 지장간을 사람으로 하는 천지인의 삼원을 구성합니다. 하늘인 천간은 목화, 토금수, 오행이 음양을 구성하는 10천간으로 순이란 오행운동을 하는데, 땅인 지지는 사계절의 순환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변화를 만들고, 이것은 지지 안에 지장간이라는 혼합된 천간을 통해 그 변화를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감춰진 천간인 지장간의 구성과 활용을 보겠습니다. 지장간은 12개의 지지마다 여기, 중기, 본기 또는 정기로 구분하여 2개에서 3개의 천간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계절의 순환에서 지나간 지지의 여운이 작용하는 것으로 앞지지, 즉 지난달의 본기였던 천간이 이월되어 예를 들면 인월의 본기인 간목이 묘월의 여기가 되는 것처럼 배속된 것이고, 본기는 해당 지지의 현재 당원에 작용하는 기운을 표시하는 천간을 배속하여 사주의 해석에서 지지 음양은 이 본기를 기준으로 본기가 간목인 인은 양목이고 본기가 을목인 묘는 음목이 되는 것과 같이 음양은 본기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중기는 변화의 과정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 계절을 시작하는 생지, 계절의 중심이고 완성을 의미를 가지는 왕지, 계절의 환절기이고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전환하는 고지 또는 묘지로 그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생지에 해당하는 인신사에는 사계절의 시작이면서 중기에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나아갈 미래의 지향을 담은 양간을 배치하여 봄철에 해당하는 인목의 중기에 여름을 준비하는 병화가 배치하여 여름은 인월의 중기에서 생하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지인 자오묘유는 전월의 본기를 여기로 받아 질로 다져 본기인 자신의 체를 완성하는 것으로 중기의 배속이 없지만, 오화에만 기토가 중기로 존재하는 것은 계절의 순환에서 꽃을 피운 양의 펼침이 수정을 이룬 오화에서 음의 결실로 전환하는 반환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지인 진술충리 중기는 이전 계절에서 완성한 결과를 갈무리하고 저장하여 다음 계절을 여는 것으로 질이된 음간이 배속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하는 진토의 중기에 겨울에 활동했던 개수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저장함으로써 꽃 피울 여름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장간은 계절을 시작하고 완성하여 갈무리하고 전환하는 자연의 순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지지는 자신이 주재하는 각각의 월이 있고 여기, 중기, 본기가 월중에 그 기운이 미치는 기간을 사령일이라 하는데 이론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생지인 인신사해의 경우 여기는 7일, 중기는 7일, 본기는 16일이고 고지인 진술충미는 여기 9일, 중기 3일, 본기 18일이며 중기가 없는 왕지인 자묘유는 여기 10일, 본기 20일이 되고 중기가 있는 오는 여기 7일, 중기 9일, 본기 11일로 각각의 지장간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주의 월지는 월령이라 하여 사주의 격과 영을 발하여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태어난 날짜에 사령하는 지장간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장간별 사령일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지장간의 활용을 보면 지지가 어떤 변화를 하는지 흐름과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 지장간으로 사주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간과의 상호관계를 보는 것으로 사주 중에 천간의 글자가 지장간에 자리하고 있다면 득지하여 뿌리를 형성한 것이고 역으로 지장간이 천간에 있다면 투출하여 당장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월지 지장간은 사주의 격과 사주에서 중이 쓰일 수 있는 용신을 결정하는 요소로 쓰입니다. 둘째, 천간과 지장간, 상호간의 간합의 요소를 살펴 천간이 음양의 요소를 갖춰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년주기의 대운과 매년 오는 세운 등과의 상호관계에서 천간의 왕세의 흐름과 잠재되어 있던 지장간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판단할 수 있고 고지인 진술충리의 작용으로 지장간이 투출하는 계고와 천간의 인묘작용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계고와 인묘의 작용 등은 12지지의 충의 변화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장간을 통해 천간과 지지간의 상호관계를 알고 운에서 어떤 요소를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지를 지장간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의 첫 번째 주제인 지장간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2지지 변화 두 번째 주제로 육합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두 번째 주제로 육합을 공부하겠습니다. 12지지 순환에서 축, 인, 묘, 진, 사, 오는 만물의 생장을 위해 상승하는 양의 변화이고 미, 신, 유, 술, 해, 자는 결실을 거두고 수장하기 위해 하강하는 음의 변화인데 육합은 상승과 하강의 작용에서 같은 의도에 마주하는 6개의 짝이 대화작용을 하여 합의 변화를 만드는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가 음약의 관계로 결합하는 6쌍의 합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합의 변화는 합화의 변화로 자축은 토, 인해는 목, 묘술은 화,
진유는 금, 사시는 수, 오미는 화로 음양이 결합하여 새로운 오행을 만드는 생산적 변화를 합니다. 육합의 효과는 연결, 협력, 계약, 합의, 화합, 안정의 의미로 승수 효과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강한 쪽에 묶이는 기반이 되어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면 남편보다 아빠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역할의 변화를 말합니다. 고전에서는 육합을 토를 기반으로 한 목화 금수의 사원질이 변화로 보았는데, 이는 자축이 토인 바탕이 되고 오미는 화로 하늘의 의미로 하늘과 땅 사이에 인해는 목, 묘술은 화, 진유는 금, 사시는 수의 변화이고,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의미로 자연순환의 변화로 본 것입니다. 육합의 특징은 사주의 관계에서 합이 우선하여 합으로 형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묘와 유가 충을 하는데 술과 진이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면 묘술과 진유로 합을 하여 충이 해소되는 것과 같이 사주에서 상생과 합은 상극과 형충에 우선합니다. 또한 합은 시공을 초월하여 필요의 의지로 가져와서 있는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을 지향하는 해수가 인목을 필요로 할 경우 의지를 발하여 사주에 없는 인목을 있는 것처럼 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주는 쓰는 사람의 의지로 변화가 가능함을 말합니다. 또한 서로 합을 하였지만 환경이 변화하면 형과 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로 생지합인 인해와 사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인해는 목으로 결합했는데 해는 목을 지향했고 이는 화를 지향하므로 화의 환경이 열리게 되면 이는 합을 파하고 새로운 결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 변화 중 육합은 어떤 변화를 하고 어떤 특징으로 작용하는지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 시간 각각의 육합에 대한 개별 특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에서 육합의 변화 중 자축과 인해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축합을 보겠습니다. 자축합의 구성을 보면 자축은 해자축 수방에 속한 동기간의 합으로 밀착되고 은밀한 결합이며 합을 하여 토로 화할 수 있지만 수기운도 강하여 사주에 금수가 강한 환경이라면 토의 기능보다는 수기운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는 씨앗이고 축토는 겨울의 동토로 둘의 결합은 축토가 자수를 극하는 제어를 통해 씨앗이 새 생명으로 싹을 틔우는 것이 목적인 결합으로 수의 응축이 강하면 동토에 잠재하고 있는 씨앗이 발아가 묶이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축합에서는 자수 씨앗을 발아하여 새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축토의 제어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 작용을 보면 사주에 금과 수가 강하다면 수의 응축이 강하여 축토의 제력이 묶이는 기반이 되는 환경이 되어 자수 씨앗이 펼치려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므로 목과 화의 기운이 조후되어야 자수의 응축을 푸는 축토의 제어력이 발휘되어 변화의 기반이 되는 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축합은 자연순환의 기반이 되는 토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합의 목적이므로 축토의 제어가 작용하여 자수의 응축을 풀어 싹을 틔우고 양의 활동으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목과 화가 조화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인해합을 보겠습니다. 인해합의 구성은 생지합으로 지장간에 간목을 가진 해수는 겨울을 시작하면서 봄에 싹틔울 목을 지향하는 생지이고 지장간에 병화를 가진 인목은 봄을 시작하면서 여름에 꽃을 피울 화를 지향하는 생지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목을 지향하는 해수가 화를 지향하는 인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로 결합하지만 인목이 화로 변화할 환경이 되면 인목은 화를 지향하여 목을 목적으로 한 결합이 깨지는 선합 후파가 됩니다. 합의 작용을 보면 인해합에서 인목을 지향하는 해수가 주도하는 합이라면 목이 되는 목적을 이루는 합이 되지만 수가 강하면 인목은 수의 응축에 묶여 용출하는 성장의 역할이 기반될 것이며 화를 지향하는 인목이 주도하는 합이라면 인목이 성장하는 환경이 되면 합이 깨지는 파가 될 것인데 이것은 해수는 인목으로 목적을 이루고 성장한 인목은 화로 펼치는 것이 성장의 방향이므로 자연순환에서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인해합은 필요에 의한 대화작용이고 목으로 성장을 위한 결합이며 사주의 구성이 목이 화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면 인목이 화로 방향성을 찾아가는 선합후파는 당연한 과정이고 수가 강하여 인목의 성장을 묶는 기반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중 육합의 변화에서 자축과 인해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묘술과 진유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중 육합 두 번째 시간으로 묘술과 진유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묘술합을 보면 합의 구성이 묘술합은 묘목이 술토를 극하여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화로 생산적 변화를 할 수 있는 합입니다. 성장하는 신세대인 묘목과 결실을 저장하려는 자기 철학이 뚜렷한 노년의 술토는 세대 간의 갈등처럼 이질성이 존재하는 합으로 할아버지와 손자가 세대를 넘는 교감을 하는 것처럼 묘목의 창의성과 술토의 경험이 결합하여 조화될 때 화로 새롭게 변화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장간의 본기가 을목인 묘목에서 술토는 묘지가 되어
묘목이 술토를 제어할 수 없으면 그 역할이 묶이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 작용을 보면 사주에서 묘와 술이 인접하면 합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술토가 강하여 묘목의 제어력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반이 되어 합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술토가 묘목의 제어에 작용하여 변화를 수용하는 환경이 되어야 화로 새롭게 합화의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묘술합은 목극토로 묘목이 술토를 제어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합으로 묘목이 술토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며, 술토가 강하면 묘목이 술토에 갇혀 역할이 기반되어 합화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진유합을 보겠습니다. 진유합의 구성은 진유합은 진토와 유금을 생하여 금의 결실을 거두려는 목적의 합으로 유금의 환경이 우선하는 합입니다. 진토는 봄철에 양의 변화를 추구하는 능수능란한 토로 유금을 생하는 합을 원하지만, 유금은 결실의 완성을 이루어 독립성을 추구하고 변화를 꺼리는 금으로 서로 다른 이질성의 극복이 필요한 결합입니다. 진토는 유금을 생하는 의지가 있고, 유금은 토의 매금을 꺼리며 지장간의 본기가 신금인 유금에게 진토는 묘지가 되어 기능이 묶일 수도 있는 구성입니다. 합의 작용을 보면 진토는 유금을 합하여 결실을 이루고자 합을 원하지만, 유금은 매금과 역할의 기반을 꺼려 진토의 간섭을 벗어나 금의 독립적 변화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유금은 결실을 거두어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시작하는 태지로 태를 형성해야 하는 책임이 유금의 변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진토의 간섭은 유금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독립성을 돕는 역할이 될 때 진유는 금의 결실을 완성하는 결합이 될 것입니다. 진유합은 결실을 유도하는 금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으로 진토의 생은 유금의 필요와 부합할 때 생산적 합의 작용이 될 것입니다. 12지지 육합의 변화 두 번째로 묘술과 진유합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사신과 오미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의 육합의 변화 중 사신과 오미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신합을 보겠습니다. 사신합의 구성은 사화가 신금을 제어하는 화극금의 관계이고, 사화는 금을 제어하는 금의 생지이고, 신금은 수를 지향하는 수의 생지로 서로 지향이 다른 생지의 결합입니다. 사화에서 보면 사화는 감독으로서 제어력을 발휘하여 선수인 신금을 조련하려는 의지가 작용할 것이나, 합의 목적은 신금의 지향과 일치하는 수가 목적인 것으로 생각과 역할이 부딪히면 형과 파로 갈 수 있는 구성입니다. 사화가 신금을 제어하는 역할은 신금의 환경에 맞춰져야 수로 변화하려는 합의 목적을 이루는 결합이 될 것입니다. 합의 작용을 보면
사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어력이 작용하여 신금을 조련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할 것이나 신금의 지향은 수이고 합의 목적도 씨앗을 웅축하는 수로 가는 것이 방향이므로 신금의 기능은 사화와는 역의 관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시너지를 내리면 목표를 공유하고 선수의 수용력에 맞춘 감독의 조련이 필요할 것으로 신금의 환경에 맞는 사화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지에서 사신합은 사화와 신금이 공동의 목표인 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화의 제어와 신금이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금생수의 환경으로 연결되어야 합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미합을 보겠습니다. 오미합은 사오미 화방의 결합으로 오화의 발산하는 에너지 소모가 미토로 조절되어 생산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합입니다. 오화는 활짝 핀 꽃과 같이 절정의 화로 발산의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고 결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방에 새로운 DNA를 착상하는 미토의 조절이 필요한 합입니다. 오화의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것은 오화의 발산은 소멸이 아니라 생산적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미합은 자연의 순환을 연결하기 위한 결합인 것입니다. 합의 작용을 보면 오화가 강하여 화마가 되면 이에 부합하는 화방의 미토는 소멸될 수 있고 미토가 조절의 의지가 강하면 토다 화매로 꽃인 오화는 시들어 순환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꽃을 피운 오화가 새로운 DNA를 시방에 착상하고 음의 생산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화의 합정을 한정하는 미토의 조절작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오미합은 오화가 미토를 생하는 관계인데 미토가 화에 가세하면 소멸하여 생산적 순환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화가 착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미토의 조절력은 오미합을 생산적 전환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합의 구성과 작용에 대한 의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육합의 구성과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사주에서 육합의 요소를 해석하는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12지지 변화 중 충의 변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세 번째 주제로 충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의 결합에 음과 양의 결합은 천간합, 지지육합과 같이 생산적 변화를 가져오는 합이라고 하고 자석이 같은 극은 밀어내는 것처럼 음과 양과 양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로 그 마주침을 충돌을 의미하는 충이라고 명명한 것인데 12지지 순환에서 서로 마주보는 자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해는 양과 양, 음과 음이 맞대응하고 서로 극하는 관계로 사주에서 이들의 마주침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계절과 자연순환을 표현하는 12지지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대하는 관계는 회전하는 바퀴살과 같이 서로 대화작용을 하여 안정된 순환과 완성을 도모하는 역할로 이를 지지육기라 하는데, 충은 이 대화작용이 균형을 잃은 역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의 관계는 충을 이루는 천간의 상호관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충은 서로 배척하는 음과 양과 양이 부딪혀 분리, 이별, 공격, 파괴 등의 변화와 변동을 발생시키는 대립적 작용과 취한 것을 놓게 하는 취산, 입었던 것을 벗게 하는 착탈, 긴장 상태를 풀어내는 긴장과 이완과 같이 정한 것을 동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충의 관계는 원국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완성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국에 충의 인자가 하나 있는데 운에서 대립하는 인자가 들어오면 균형을 깨는 변화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성한 세력이 약한 쪽을 충하면 뽑히는 쇄진할 수 있고, 반대로 약한 자가 왕한 쪽을 충하면 왕기가 발동하는 것으로 주객의 왕세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의 형태를 살펴보면 12지지 충은 음과 양과 양이 대립하는 6쌍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지지 특성별로 구분하면 생지의 충인 인신과 사해, 왕지의 충인 자오와 묘유, 고지의 충인 진술과 충미로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지의 충은 생지인 인신과 사해는 지장간의 구성이 모두 양간과 양간이 상극하는 관계이고, 이는 병화를 품고 신은 임수를 품고 산은 경금을 품고 해는 간목을 품고 있는 임신부와 같아서 보호가 필요하여 충의 동요를 꺼립니다. 왕지의 충은 왕지를 구성하는 자오묘유는 수화 목금의 세력의 중심인 장수격으로 서로 충돌하면 피해가 클 수 있지만, 지장간에는 암합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협력과 완성의 의미로 쓸 수도 있으므로 관계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고지의 충은 고지는 창고의 의미로, 진술 측미는 지는 개수를 저장한 수고, 술은 정화를 저장한 화고, 축은 신금을 저장한 금고, 미는 을목을 저장한 목고로 충을 하면 이것들을 마땅히 열어 쓸 수 있고, 당연히 천간의 목화금수의 뿌리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중 충에 대한 작용과 형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각의 충에 대한 구성과 작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중 충의 변화에서 생지충인 인신과 사해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인신충을 보면 충의 구성이 인목과 신금은 양목과 양금이고, 지장간에
무병갑을 가진 인목과 무인경을 가진 신금은 지장간의 병과 임, 경과 갑이 상극하여 마주치면 양금과 양목이 충돌하는 상쟁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구성이고, 인목은 용출하는 상승작용을 하고 신금은 수렴하는 하강작용을 하여 부딪히면 상승과 하강의 승부의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인목은 병화를 가진 화의 생지이고 신금은 임수를 가진 수의 생지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충을 피해야 하는 구성입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인목은 목의 용출의 에너지가 강한 걸럭지이고 신금은 금의 수렴의 에너지가 강한 걸럭지로 충의 에너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인과 신은 양과 양의 대립이고 지장간에 합의 요소가 없어 생산의 의지가 없고 충을 하면 파괴적 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기의 작용으로 보면 인목은 용출하는 양의 성장이고 신금은 양의 확산을 음으로 수렴하고 분별하여 생산을 완성하려는 것으로 상수의 변화를 보면 인목은 삼목이면서 꽃을 피울 이화로 변화하고 신금은 구금이면서 화를 포양하는 칠화로 변화하여 이화와 칠화가 되는데, 인목은 화로 펼치고 확산하는 에너지이며 신금은 화를 포양하여 수렴하는 기운으로 결합하면 육기의 순환에서 화의 완성을 돕는 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목과 신금은 매개 없이 마주치면 상극하는 충이 되어 서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수와 화가 조화된 환경이라면 화를 꽃피우고 거두어지도록 돕는 상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해충을 보겠습니다. 사해충의 구성은 사화와 해수는 양화와 양수이고 지장간에 무경병을 가진 사화와 무인, 무갑, 임을 가진 해수는 지장간의 경과 갑, 병과 임이 상극하여 마주치면 양화와 양수가 충돌하는 충의 관계가 되며, 사해에서 펼치고 확산하는 사화와 모으고 응축하는 해수는 확산과 응축이 대립하는 구성이고, 사화는 경금을 가진 금의 생지이고 해수는 갑목을 가진 목의 생지로 성장을 위해서는 충이 두려운 구성입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사화는 화의 확산 에너지가 강한 걸럭지이고 해수는 수의 응축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걸럭지로 뻗어나가는 생지의 충은 에너지가 빠르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양과 양의 대립이고 지장간에 합의 요소가 없어 충의 파괴 작용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기 관계로 보면 사화는 씨앗에서 용출하여 성장을 다한 목이 꽃을 피워 결실을 거두려는 금의 생지이고 해수는 결실을 응축하여 새로운 목의 순환을 준비하는 목의 생지로, 상수로는 사화는 이화이면서 변화로 팔목이고 해수는 육수이면서 변화하여 삼목이 되는 사해는 팔목과 삼목의 관계로 사화와 해수가 결합하면 목의 생성과 완성을 통해 자연순환을 이어가는 육기로 풍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화와 해수는 마주치면 상극하는 충의 관계로 강한 쪽이 약한 쪽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금과 목이 조화를 이루면 생명의 순환을 준비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풍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지충은 매개 없이 마주치면 서로 합의 요소를 가지지 않아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목화 금수가 조화를 이루어 작용한다면 자연순환을 완성하는 바퀴살의 역할을 하는 육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지주의 변화 중 충의 변화에서 생지충인 인신과 사회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충의 변화 중 왕지충에 해당하는 좌우와 묘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충의 변화 중 왕지충인 좌우와 묘유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충을 보겠습니다. 좌우충의 충의 구성은 자수와 오화는 음수와 음화이고, 지장간의 임계를 가진 자와 병기정을 가진 오는 지장간의 임과 병, 계와 정이 상극하여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관계이지만, 임과 정은 합을 하여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응축하는 자수와 확산하고 이완하려는 오화는 응축과 확산이 승부하는 관계이고, 자수는 수의 응축이 가장 강한 수의 왕지이고, 오화는 가장 이완되어 확장하는 화의 왕지로 세력으로 충돌하면 약한 쪽은 소진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자수는 응축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수의 왕지이고, 오화는 확장력이 최고조에 이른 화의 왕지로 충돌하면 세력이 약한 쪽은 폐지가 될 것이나, 자수는 자신의 특성을 펼쳐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고, 오화는 새로운 DNA를 착상하여 다음 세대의 씨앗인 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자수가 가지고 있는 임수와 오화가 가지고 있는 정화는 합을 하여 새 생명인 목을 생산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활용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육기의 변화로 보면 자수는 응축된 생명의 씨앗으로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오화는 활짝 피어 수정을 마친 절정의 화로 새로운 결실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상수를 보면 자수는 일수인데 변화로는 이화이고, 오화는 칠화인데 변화로도 칠화로, 좌우는 이화와 칠화로 꽃을 피워 새로운 DNA를 착상하는 목적을 공유하는 관계로 결합하면 육기로 절정의 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운의 응축과 확산력이 가장 강한 자수와 오화는 충돌하면 승패를 가려야 하지만, 내면의 합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같이 할 수 있으므로 충을 피하고 생산적 쓰임을 찾는 것이 사주를 보는 매력일 것입니다. 이어서 묘유충을 보겠습니다. 묘유충의 충의 구성은 묘목과 유금은 음목과 음금이고, 지장간에 갑을을 가진 묘와 경신을 가진 유는 지장간의 갑과 경, 을과 신이 상극하고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을과 경은 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이고, 묘와 유는 마주치면 상극하는 충돌의 작용이 우선할 수 있지만, 묘목은 금의 결실을 목적으로 하는 금의 태지이고, 결실을 거둔 유금은 새롭게 새싹으로 솟아오를 목의 태지로
묘와 유는 생산의 시작과 결과를 이루는 시종의 관계이며, 묘목은 목을 성장을 완성하는 목의 왕지이고, 유금은 결실을 완성한 금의 왕지로 이룰 것이 많은 충은 피해야 하는 구성입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묘목은 목으로 펼쳐 성장을 완성하여 화로 꽃을 피우려는 목이고, 유금은 결실을 완성하여 씨앗으로 저장하려는 금으로 완성에 흠집을 내고 진로를 방해하는 충의 작용을 피하고, 충은 상극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묘목과 유금은 맞부딪히면 충이 될 수 있지만 서로 태로 연결되고 있고, 지장 간에 을과 경의 합의 요소가 존재하므로 사주의 구성을 살펴 합과 완성의 작용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육규의 변화를 보면 생식 능력을 갖춰 성장을 완성한 묘목은 화로 꽃 피워 금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고, 열매로 결실을 거둔 유금은 겨울에 씨앗으로 응축하여 목의 새싹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목적으로, 상수의 변화를 보면 묘목은 팔목인데 변화로는 사금이 되고, 유금은 사금인데 변화로도 구금으로, 묘와 유는 자연순환의 성장과 결실을 이루는 관계로 결합하면 육기로 조금의 결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와 유는 대립하는 상극이 되면 충으로 변화의 역기능이 작용하지만 서로 합을 추구하고 시종의 관계로 결합을 유도하여 완성의 길을 찾는 것이 사주를 보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에서 충의 변화 중 왕지의 충인 좌우와 묘유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충의 변화를 마무리하는 고지의 충인 진술과 충미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충의 변화 중 고지충인 진술과 충미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충을 보겠습니다. 진술충의 충의 구성은 진토와 술토는 같은 양토이고, 지장간에 을계무를 가진 진과 신정무를 가진 술은 지장간의 을과 신, 계와 정이 상극하는 구성이고, 표면적으로는 토와 토이지만 진토는 인묘진과 결합하면 목의 세력이 되고, 술토는 신유술과 결합하여 금의 세력으로 금금목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또한 진토는 계수를 가져 신자진과 결합하면 수의 역할을 하고, 술토는 정화를 가져서 인호술과 결합하여 화의 역할을 하여 수극화의 관계로 대립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진토와 술토는 창고의 기능을 하는 토와 토의 충으로, 충을 하면 저장을 했던 것을 꺼내 쓰고 남는 것은 저장하는 붕충의 관계입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진술은 토와 토가 마주치는 고지충의 대립보다는 지장 간의 작용을 살펴야 합니다. 진술 중에 진토는 지장 간의 계수를 저장하고 있는 수의 고지이고, 술토는 정화를 저장하고 있는 화의 고지로 사주에 수나 화가 필요할 경우 서로 원인과 사건이 되어 계수와 정화를 꺼내 쓰는 계고의 작용을 할 수 있고, 천간에 임수나 계수, 병화나 정화가 투출해 있다면 진술충의 작용으로
임계수나 병정화가 진술의 창고로 입고되어 수와 화의 기능을 약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기의 변화로 보면 술토는 화를 표양하여 거둔 결실을 수의 씨앗으로 응축하기 위하여 화를 거둠으로써 수의 역할을 시작하게 하는 토이고, 진토는 수로 응축한 씨앗이 싹을 틔워 목으로 성장하여 꽃을 피울 생식 능력을 갖춤으로써 수 씨앗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상수로는 진토는 오토이면서 일수의 변화이고 술토는 오토이면서 육수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술과 진은 수의 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결합으로 육기로 한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진술충은 단순한 충돌의 의미보다 저장된 요소를 꺼내서야 하는 환경인지 투출한 천간을 고지로 끌어들이는 환경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축미충을 보겠습니다. 축미충의 구성을 보면 축토와 미토는 같은 음토이고, 지장간에 계신기를 가진 축과 정을 기를 가진 미는 지장간의 계와 정, 신과 을이 상극하는 구성이고, 축미는 토와 토이지만 축토는 해자축과 결합하면 수의 세력이 되고, 미토는 사오미와 결합하여 화가 되면 수극화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축토는 신금을 가지고 있어 사유축과 결합하여 금의 역할을 하고, 미토는 을목을 가져 해묘미로 결합하면 목의 역할을 하여 금극목의 관계로 대립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또한 축미는 저장의 기능을 하는 토와 토의 충으로 붕충의 관계입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축미는 토와 토가 부딪히는 고지의 충으로 저장된 지장간의 활용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축미충에서 축토는 지장간에 신금을 저장하고 있는 금의 고지이고, 미토는 지장간에 을목을 저장하고 있는 목의 고지로, 충하여 천간에 금과 목이 없으면 신금과 을목을 꺼내 쓰는 계고의 작용을 하고, 천간에 경금과 신금, 간목이나 을목이 투출해 있다면 축미충의 작용으로 경신금이나 갑을목이 창고로 입고하여 금과 목의 기능이 약화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기의 변화로 보면 축토는 수 씨앗이 목의 새싹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음에서 양으로 전환을 돕는 토이고, 미토는 꽃을 피워 수정된 화를 결실의 금으로 양에서 음으로 전환하는 토로, 상수를 보면 축토는 오토이면서 변화로도 오토이고, 미토는 십토이면서 변화로도 십토로, 축미는 음양을 전환하는 바탕이 되는 결합으로 육기로 습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의 구성과 작용을 공부하였는데, 충의 구성에 따라 작용도 다르게 나타나고, 충은 양과 양, 음과 음이 상극하고 대립하는 역기능의 측면에서 관계를 보는 것이고, 충에도 합의 요소가 있고 자연순환을 완성하는 육기의 작용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충을 살피되 충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주를 공부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12지지 변화 중 충의 변화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삼자가 회합하는 방합과 삼합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중 3자가 회합하는 방합과 삼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방합을 보면 12지지 변화에서 방합은 말 그대로 같은 방위에 속하고 같은 계절에 속한 세 개의 지지가 끼리끼리 결합하여 세력화하는 지연, 혈연의 결합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결합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며 다분히 감성적이고 사적 성향이 강한 결합입니다. 방합의 구성을 보면 방위로 동쪽에 위치하고 계절로 봄철에 해당하는 인묘진이 결합하면 목의 세력이 되고 남쪽에 위치한 계절로 여름에 해당하는 사오미는 결합하여 화의 세력이 되고 방위로 서쪽에 위치하고 계절로 가을에 해당하는 신유술은 결합하여 금의 세력이 되고 북쪽에 위치하고 계절로 겨울에 해당하는 해자축은 결합하여 수의 세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방합의 구성입니다. 방합의 특성을 보면 방합의 특성은 같은 공간과 지역에 인접한 물리적 결합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배타적인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묘주는 목의 세력이고 사오미는 화의 세력, 신유술은 금의 세력, 해자축은 수의 세력으로 이러한 결합은 지연과 혈연의 강한 인적 결속같이 세력화하는 집단의 특성에 우선하여 개별성은 제한되고 또한 밀착된 세력의 결합은 주변의 고립을 만들고 스스로도 고립의 환경에 빠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주에서 인묘진의 목의 세력이 결합하면 이웃하는 사화는 고진, 축토는 과숙으로 따돌림이 되고 인묘진 스스로도 능력이나 전문성에 기초한 결합이 아닌 세력에 고립되는 닫힌 환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세력을 형성하는 방합은 삼자가 결합하여 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세력화는 치우침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균형과 필요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삼합을 보겠습니다. 삼합은 지장 간에 같은 오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지가 모여 특정 오행의 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방합이 끼리끼리 세력화한 폐쇄적 결합이라면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목적의 합으로 개방성을 가지는 결합입니다. 삼합의 구성을 보면 지장 간에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지지의 결합으로 목 오행을 가진 해, 묘, 미는 목국, 화 오행을 가진 인, 오, 술은 화국, 금 오행을 가진 사, 유, 축은 금국, 수 오행을 가진 신, 자, 진은 수국을 구성하여 목화, 금수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합을 하는 세 개의 지지 구성을 보면 특정 오행의 장생, 제왕, 묘지로 구성되어 생하여 완성하고 전환하는 시간의 흐름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목 삼합을 구성하는 해, 묘, 미를 보면 해는 목의 형이 시작되는 장생지이고 묘는 목의 특성을 완성하는 제왕지이며 미는 목의 역할을 다하고 다음 순환으로 전환하는 묘지로 특정 오행의 생왕묘의 순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합의 구성은 수화목금의 제왕지인 자오묘유를 중심으로 동화되어
특성이 변화하는 결합인데, 예를 들면 수국을 이루는 신자진에서 임수를 가진 신금이 수로 변화하고, 자수는 수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수를 가진 진토도 수로 동화하여 제왕지인 자를 중심으로 수로 결합하는 구성입니다. 삼합에서는 반합의 구성을 인정하는데요. 삼합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지지의 결합인데, 반합이라 하여 두 개의 결합도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삼합의 범주로 봅니다. 반합은 장생지와 제왕지, 제왕지와 묘지, 생지와 묘지의 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장생과 제왕, 제왕과 묘지의 결합은 중심이 되는 제왕지가 있어 제왕지 오형의 변화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으나, 중심이 되는 제왕지가 빠진 장생과 묘지의 결합은 천간에 해당 오형이 투출해 있어야 기능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유축의 금국에서 사유와 유축의 결합은 금의 변화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사축의 경우에는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 합하여 금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합의 특성을 보면, 삼합은 주도하는 제왕지의 지지를 중심으로 같은 특성을 잠재한 지지가 결합하여 제왕지 오행의 기능으로 변화하는 화학적 결합으로 목적 지향적인 결합입니다. 방합이 세력에 기만하는 물리적 결합이라면, 삼합은 기능의 변화를 감수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고 성장을 목표로 하는 화학적 결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주의 구성에서 연지와 일지가 같은 삼합의 합으로 연결되면 생애주기 활동이 일관성 있게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삼합의 관계라면 활동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아 생애주기 일관성과 변동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운에서 삼합의 기운이 합을 하는 시기를 만나면 사회활동의 발전과 방향을 전환하는 변화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팔자 중에 삼자가 결합하여 쇠력화하는 방합과 기능과 목적을 같이 하는 삼합의 합은 균형의 치우침을 경계하고 발전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역할의 희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중 삼자가 결합하는 방합과 삼합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2지지 변화의 마지막 주제로 형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의 마지막 주제로 형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형은 서로 싸우고 해쳐 상처를 남기는 상잔의 의미로 서로 부딪히면 분리와 파산의 인자가 되어 관제 구설, 송사, 배신, 질투, 파괴, 살상 등의 작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의 발생은 사주에서 형의 발생은 삼합의 환경에 방합이 촉발인자가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신자진년의 인묘진, 해묘미년의 해자축, 사유축년의 신유술, 인호술년의 사오미가 오면 형이 촉발될 수 있는 것으로 삼합의 집단 조직과 방합의 집단 세력이 암토와 쟁탈을 하는 것으로 개개의 인자는 형의 작용을 할 수 없고 외부의 촉발 인자가 가세될 때
형의 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형을 분리해 보면 생지의 세력이 부딪히는 인신, 사신, 인사가 형의 관계가 되고 이 세 요소가 모이는 인사신은 삼형이라 하며 이것들은 생지의 세력을 믿고 덤비는 지세지형이라 합니다. 또한 고지의 인자들이 부딪히는 축미, 축술, 술미가 형의 관계가 되고 이 세 요소가 모이는 축술미는 삼형이라 하며 이것들은 서로 돕는 은혜를 배반하는 의미의 무은지형이라 하며 폐지 요소가 서로 형을 유발하는 좌묘는 예의 없는 무례지형이라 하고 에너지가 증폭하여 스스로 형을 만드는 진진, 오오, 유유, 해해는 자형이라 합니다. 이러한 형의 특성을 보면 형은 삼합의 국과 방합의 세가 부풀려져 부딪히는 과잉 반응으로 원국의 형은 형이 아니고 운에서 촉발 인자가 올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개개의 인자는 형이 될 수 없고 두 개 이상이 부딪힐 때 형이 발생합니다. 형은 사주 내에 특정 에너지가 퇴과하여 팽창된 불안정한 상태일 때 발생 위험이 증폭되고 형의 영향 판단은 천간의 생극제와 같이 살펴야 합니다. 형의 부정적 요소가 조정되고 견제되어 역할을 하게 되면 제도, 법, 군, 경 등과 같이 체제를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형을 비롯한 사주의 진단은 불안정한 상태를 조정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찾고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주를 공부하고 해석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12지지, 지장간, 육합, 충, 방합, 삼합, 형의 변화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주 해석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변화이고 그 외에도 지지 변화를 보는 논리들이 많이 있으나 추후 진행하면서 필요한 상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을 중심으로 사회와 인간관계를 추론하여 사주 해석을 확장하는 십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